친구나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신 적 있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선한 목적으로 빌려줬는데도 빌려준 사람이 더 피말리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꼭 이게 법칙인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구독자님의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상담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연에 대해 힘이 되고 좋은 의견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는 제가 커피 쿠폰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연자님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자님의 칭호는 A씨라고 하겠습니다. 제게 메일을 보내주신 A씨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40대 중반인 남성분이시고 메일을 저에게 보낼 때도 몇 번이나 쓰고 지웠다고 합니다. A씨는 보험업을 19년도에 시작했고 동시에 유흥주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하지만 20년 초에 코로나로 인해 바로 폐업을 하고 1억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흥주점을 같이 동업했던 사람과 온라인 도박게임의 투자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게 설명을 듣다 보니 코로나 시즌이기도 했고 온라인이니 너무 솔깃했던 겁니다. 가족 몰래 건물 담보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이때의 대출은 가족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두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보험을 같이 하는 동생의 소개로 만난 한 회사의 대표에게 솔깃한 정보를 듣고 또 집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합니다. 그 회사 대표에게 원금 회수와 이자에 대한 계약서도 작성했다고 하는데 공증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다시 투자는 실패하고 투자한 건물을 어찌저찌 매각하여 1억 원을 만들어 개인 채무는 변제했다고 합니다. 3억이었는데 1억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 채무를 변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번의 투자 실패를 하게 되었죠. 유흥주점, 온라인 도박, 건물 투자까지요. 여기까지는 개인 채무를 어떻게든 막았는데 이제부터 또다시 시작됩니다. 아니 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분은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저찌 해서 가족 친지의 도움, 건물 매각으로 개인 채무를 막을 수 있게 되어서 그랬던 걸까요? A씨는 또다시 투자를 합니다. 건물 투자를 하면서 만난 한 살 어린 동생과 대부업을 시작했고 대부업의 명의는 A씨입니다. 보험과 연계하여 대부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처음 대부를 위한 종잣돈을 위해 대출금과 가족돈 1억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대부업을 통해서 나오는 급여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험 연계 대출을 진행했던 고객들이 대량 해지가 일어나 4천만 원의 수수료 환수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대출과 가족돈 1억, 환수금 4천만 원으로 1억 4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매월 들어가는 카드값은 있지만 실적이 없어 급여가 없으니 낼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죠. 대부업을 동업한 사람이 A씨와 한 살 어린 동생분 말고 한 분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A씨는 그 2명에 대해 신뢰한다면서도 메일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사기꾼이고 제 돈을 마음대로 썼던 것이죠. 그 2명은 현재 계속해서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결제일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 두 대표는 A씨의 돈을 동업자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쓴 것이고 A씨가 변제를 요구하니 남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그 두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A씨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미 본인도 알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거기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처럼 인식되니 계속 끌려가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겪어봐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신 적 있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선한 목적으로 빌려줬는데도 빌려준 사람이 더 피말리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꼭 이게 법칙인 것처럼요. 빌려준 사람은 돈이 당장 필요해졌는데도 빌린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빌린 사람의 카톡 부사는 차를 바꿨다는데 그걸 보는 순간 열통이 터지기도 하죠. 한편 A씨는 내일 당장 카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고 가족들 볼 면목도 없는데 우연히 제 영상을 보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저에게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고민해 봤는데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답변은 개인적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직 부족하니 구독자님들의 힘을 빌리고 싶습니다. 제 가슴도 참 먹먹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조언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재 A씨에겐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분이 여기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배경을 잘 살펴주셔서 조언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목표를 빚 한 감이 첫 번째요. 보험으로 많은 돈을 벌고자 함이 두 번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빚 한 감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돈을 버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게 나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또한 빚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빚만 더 생기는 걸 경험했었거든요. 어차피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빚은 없어지죠. 그땐 그 간단한 걸 몰랐습니다. A씨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유흥주점, 온라인 도박, 건물 투자 총 3번의 투자 실패 후 보험 연계 대부업을 시작했고 1억 원의 빚이 생겼으며 보험 해지로 인한 환수금까지 4천만 원이 더해져 1억 4천만 원의 빚이 있고 급여는 없으니 카드 빚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구독자님, 힘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내서 생각해 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때문에 전부 드리진 못해도 최대한 많은 분께 커피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